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군산시정뉴스입니다. 군산형 일자리 사업이 올해부터 본격 추진됩니다. 이 사업의 성패를 좌우하는 상생협약안을 이행하기 위해 상생협의회를 상설기구화하기로 했습니다. 노사민정 상생협의회와 실무추진협의회가 지난 10일 회의를 열고 이같이 결정했습니다. 광주와 경남 밀양, 강원 횡성에 이어 네 번째로 만들어진 군산형 일자리. 지난달 정부의 상생형 지역 일자리로 선정되면서 대기업이 아닌 전기차 생산 중소기업이 클러스터를 조성해 양질의 일자리를 만들게 됩니다. 우리 군산형 일자리가 단순히 어떤 하나의 기업의 일자리 만드는 문제가 아니고 사실 우리 군산으로서는 절박한 문제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군산의 한 축을 담당하는 자동차 산업의 미래를 새로 개척한다는 의미가 있었기 때문에 일자리 핵심은 임금과 근로조건입니다. 군산형 일자리 참여기업 임금은 2019년 기준 근로자 수에 따라 3,700만 원에서 4,200만 원으로 분포된 도내 제조업 평균 임금보다 높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그동안 상생협의회를 통해 논의해왔던 적정 임금을 도내 제조업의 평균 임금보다 높게 책정하기로 뜻을 모았습니다. 대기업 수준에 미치지 못하는 임금 수준을 높이기 위해 정부와 전라북도, 군산시가 복지를 지원합니다. 이를 위해 노사민정 상생협의회는 공동교섭과 임금관리위원회, 갈등조정중재특별위원회를 운영하기로 의결하고 근로조건 지침을 구체화하기로 했습니다. 임금관리위원회는 그동안 여러 차례 이야기가 됐었습니다마는 적정 임금 수준을 어느 정도로 정할 수 있을까, 또는 임금 체계 개편은 어떤 형태로 할 것인가, 또는 임금의 그 가이드라인을 어떻게 정할 수 있을까, 이런 거를 연구하는 그걸 결정하는 위원회인데요. 지침이 마련되면 각 사업장 노사는 임금관리위원회가 정한 적정 임금과 근로조건을 바탕으로 재교섭을 하게 됩니다. 또 임금 협상 문제로 갈등이 발생하면 중재특별위원회가 조정하고 노사는 이를 5년 동안 수용합니다. 우리나라에서 수많은 상생형 일자리가 있었지만 이 군산형 일자리는 양대 노총이 함께 참여한 최초의 일자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의미를 저는 갖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군산이 다시 한번 도약할 수 있기를 바라는 그런 진정성이 반영된 것이 아닌가 그렇게. 적정 임금뿐 아니라 공동교섭을 통한 원하청의 동반 성장 방안도 명문화했습니다. 올해에는 상생협의회 체계를 상설기구화하고 원하청 상생문화와 혁신적 노사관계를 구축할 계획입니다. 상생협약안에 담긴 노동자 이사회 참관제나 공동근로복지기금 구축, 선진형 임금체계 도입 등 고용환경 개선에도 힘쓰기로 했습니다. 노사민정이 손을 잡고 만들어낸 군산형 일자리. 기업의 지속 가능성을 한 단계 끌어올릴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군산시가 새만금 자동차 수출복합센터 조성을 위한 민간사업자를 공모합니다. 군산시는 오는 5월 7일까지 민간사업자 신청을 받아 우선 협상 대상자를 선정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선정된 민간사업자는 새만금 산단 19만 7,824제곱미터 부지에 수출, 매매 시설을 집적화하는 시설을 만든 이후 운영을 맡게 됩니다. 공모 대상은 법인이나 설립 예정 법인으로 시는 재정 능력과 운영 관리 능력, 시설 계획 등을 심사해 최종 결정합니다. 군산시가 올해 유망 강소기업을 새로 모집합니다. 군산시는 다음 달 9일까지 신청서를 접수받아 2단계 심층평가를 거쳐 2곳을 신규 선정할 예정입니다. 선정된 기업은 시제품 제작과 정개선, 국내외 마케팅 등 맞춤형 패키지 사업비를 3년 동안 매년 3천만 원 지원받게 됩니다. 신청 자격은 군산에 본사나 주 사업장을 둬야 하고 창업한 지 3년 이상, 3년 매출액이 400억 원 미만이면 됩니다. 군산시가 올해 전기자동차 555대에 대해 구매 보조금을 지원합니다. 군산시는 올해 116억 원을 투입해 전기 승용차 305대와 또 명신이 다음 달 출고할 소형 화물차 단위고벤 25대를 포함해 전기 화물차 250대 등을 지원합니다. 또 전기 이륜차 140대, 전기 굴착기 10대도 함께 지원됩니다.
보조금은 승용차의 경우 최대 1,700만 원, 화물차는 3천만 원, 이륜차는 330만 원, 전기 굴착기는 2천만 원입니다. 신청 자격은 군산에 주소를 두고 있는 개인이나 법인이며 17일부터 신청을 받습니다. 국내 최초로 시도된 군산시 공공배달앱 배달의 명수가 13일 기준으로 출시 1주년이 됐습니다. 현재 89억여 원의 매출을 기록하며 100억 원 돌파를 앞두고 있는데요. 소상공인과 소비자가 상생하는 지역 대표 공공앱으로 자리매김했다는 평가입니다. 군산에서 정육점을 운영하는 김성현 씨. 코로나19로 인한 매출 감소로 어려움을 겪던 김 씨는 군산시 공공배달앱을 통해 배달 서비스를 시작하며 버틸 수 있었다고 말합니다. 2달 정도부터는 매출이 좀 많이 오르더라고요. 한 매출 한 20-30% 정도는 오른 것 같아요. 만족도는 거의 한 200%? 아주 만족스러운데 생각보다 많이 괜찮은 것 같아요. 군산시 공공배달앱 배달의 명수가 13일 출시 1주년을 맞았습니다. 출시 초기와 비교했을 때 가맹점은 480개에서 1,222개로 약 2.5배, 5,138명의 가입자는 12만 6,202명으로 약 24배가량 증가했습니다. 현재까지 주문 건수 37만 건, 89억 원의 매출을 기록하고 있어 100억 원 돌파 달성을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군산시가 작년 12월 배달의 명수 앱에 대한 이용객 만족도 조사 결과에 따르면 응답자의 84.1%가 만족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무엇보다 기존 음식 배달에 한정한 서비스가 아닌 군산시 소상공인이면 누구나 배달의 명수에 가입해 비대면 시장에 진출할 수 있도록 이끌었다는 점이 주목됩니다. 덕분에 꽃집과 건강원, 방앗간, 정육점 등을 운영하고 있는 영세 소상공인들에게 큰 도움을 줬다는 평가입니다. 타 회사, 이렇게 큰 회사들 앱 보면은 정육점은 그게 안 된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막상 딱 준비 다 해놓고 명수 외에는 안 된다고 하시니까 명수에 이제 걸 수밖에 없었죠. 코로나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오지 않게 되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매출이 많이 줄어들긴 했어요. 그런데 이제 굳이 방앗간에 오질 않아도 손쉽게 주문을 해서 집 앞으로 바로 받아볼 수 있는 그런 효과가 있잖아요. 시는 이러한 호응에 따라 올해 배달 품목 확장과 쇼핑 편의 기능을 추가해 군산 내 소상공인들을 위한 종합 플랫폼으로 발돋움한다는 계획입니다. 작년에는 음식업이라든가 떡집, 꽃집, 건강원 그 정도로 됐는데요. 올해는 이제 그 로컬 푸드, 지역에서 생산하는 이제 야채나 과일, 청과 또 그 골목 슈퍼에서 이제 어떤 배달이 안 됐는데 그 부분까지 확장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한편 시는 배달의 명수 출시 기념일인 3월 13일을 전후로 3일간 이용객들을 대상으로 1주년 이벤트를 진행했습니다. 출시 1년이 된 군산시 공공배달앱 배달의 명수. 소상공인과 소비자가 상생하는 지역 대표 공공앱으로서 앞으로 지역에서 어떤 역할을 수행할 수 있을지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 군산시가 경포천 설해숲길 2차 조성 사업을 추진합니다. 군산시는 경포천 설해숲길 조성을 위해 이달 착공에 들어가 오는 6월에 완공할 예정입니다. 이 사업은 경장동 송경교에서 수송동 원협 공판장 2km 구간에 가로수 식재 등 녹지축 연결을 위해 추진하고 있습니다. 1차 사업은 지난해 화목류 11,000여 그루를 식재했고 올해는 수목 6,400여 그루를 심을 계획입니다. 군산시가 어르신들의 복지 증진을 위해 12곳의 경로당 만들기 사업을 추진합니다. 군산시는 지난해 경로당 신축 사업으로 신시도 경로당을 비롯해 8곳을 추진한 데 이어 올해 9곳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 노인 인구가 많은데 법정 의무 설치 기준을 충족하지 못해 경로당이 없는 3곳은 영세 아파트를 매입해 경로당으로 전환합니다. 경로당은 설계와 행정 절차를 거쳐 오는 11월 개관할 예정입니다. 군산 시민은 화학사고 관련 정보를 스마트폰으로 받아볼 수 있게 됐습니다. 군산시는 지난 8일 스마트폰 앱을 활용한 화학물질 관리지도 개발을 완료하고 시연회를 가졌습니다. 화학물질 관리지도는 지역 내 화학물질의 위치와 특성 등 다양한 정보를 제공합니다. 또한 위치 기반 서비스로 화학사고가 발생하면
사용자의 위치에서 대피가 가능한 장소를 제시해주며 사고 상황에 대한 실시간 정보 제공이 가능합니다. 이번 시연회를 통해 시민 누구나 쉽게 앱을 설치하고 지역의 화학물질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군산 신시도의 국립자연휴양림이 완공됐습니다. 지난 2018년부터 230억 원이 투입됐고 국립자연휴양림 가운데 전국 최대 규모입니다. 새만금 방조제로 육지화된 신시도가 힐링 관광지로 떠오를 것으로 예상됩니다. 군산 신시도입니다. 이곳에 국립자연휴양림이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지난 2018년부터 230억 원이 투입돼 3년 만에 완공됐습니다. 이달 중순까지 시범 운영을 거쳐 방문객을 맞이하게 됩니다. 저희 컨셉이 해, 달, 별 이렇게 지금 컨셉으로 가고 있거든요. 태양 전망대가 일단 있고 그 다음에 휴양가는 이제 달 모양을 갖추고 있고 그 다음에 커뮤니티센터는 별 모양. 그리고 휴양림 자체가 이렇게 위에서 보면 그 별 모양으로 이렇게 돼 있어요. 신시도 자연휴양림은 전체 120헥타르로 전국에 있는 국립자연휴양림 가운데 최대 규모입니다. 내부에는 산림휴양체험관과 숲속의 집, 오토캠핑장, 전망대 등이 들어섰습니다. 특히 4.2km에 걸쳐 해안 탐방로가 만들어져 고군산군도의 풍경을 한눈에 볼 수 있습니다. 시범 운영 중인 이곳이 오는 19일부터 공식 문을 열면 신시도 관광 경쟁력이 높아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산림청은 추첨식과 선착순 방식 등이 적용된 숙박시설 예약 경쟁률은 73대 1을 기록했다고 밝혔습니다. 이곳은 하루 200명의 방문객을 수용할 수 있는 객실 56개를 갖추고 있습니다. 앞으로 신시도 자연휴양림은 힐링 관광지로 운영하기 위해 내연기관 차량 운행을 금지할 계획입니다. 대신 내부 도로를 순환하는 전기 차량이 투입됩니다. 신시도 자연휴양림은 고군산군도에 24개 섬으로 이렇게 이루어져 있는데 첫 관문이에요. 딱 들어오시면 제일 큰 섬에 위치해 있고 그 주변 섬들을 다 보실 수 있는 전망대도 있고 그럽니다. 새만금 방조제로 육지화됐지만 이렇다 할 대표 관광지가 없었던 신시도. 국립자연휴양림을 보유하게 되면서 힐링 관광지로서의 경쟁력을 확보하게 됐습니다. 영화동의 옛 군산시청 제3청사가 근대역사 문화체험관으로 활용될 전망입니다. 군산시는 70억 원을 들여 제3청사의 복원과 리모델링을 거쳐 홀로그램 상영관과 역사 전시실 등으로 이용할 계획입니다. 시는 조만간 공사가 마무리되면 관련 조례를 만들어 운영 방안을 마련해 오는 7월 개관할 예정입니다. 해당 건물은 건축사적 가치가 재확인되면서 지난 2014년 전라북도 등록문화재 제600호로 지정됐습니다. 군산 소리전시관이 유물 500점을 매입했습니다. 소리전시관 조성사업은 지난해 전라북도의 작지만 특색 있는 문화시설 조성사업 공모에 선정됐습니다. 이에 시는 유물 매입 공고를 통해 유물 매입에 나섰습니다. 국립중앙박물관 관계자 등으로 구성된 심사위원회의 엄격한 심사를 거쳐 축음기부터 오르골, 라디오, 전화기, LP판 등 500여 점의 유물을 매입했고 약 7,500만 원 정도가 투입됐습니다. 군산시가 찾아가는 행복학습센터 사업자 모집에 나섭니다. 사업자 모집은 오는 4월 9일까지로 5개 안팎이 선정될 예정이며 사업 성격에 따라 1,000만 원 이내의 사업비가 지원됩니다. 선정된 공동체에는 참여자 역량 강화 교육, 강사, 학습 재료비가 지원되며 구성원 중 마을 활동가를 선발해 활동비를 지원할 계획입니다. 찾아가는 행복학습센터는 주민 10인 이상이 학습 공동체를 구성해 마을 자원, 문화유산, 역사, 관광 자원 등과 연계되는 학습을 구성원들 스스로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프로그램입니다. 다음은 읍면동 소식입니다. 군산 옥서면이 관내 저소득 전세대 310명에게 외식 쿠폰을 지원하는 오늘은 외식하는 날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대상자 중 거동이 불편한 50명에게는 요양보호사와 연계해 외식 쿠폰 대신 반찬을 전달할 예정입니다. 군산 소룡동 주민자치위원회와 전북은행 소룡동 지점이 장애인권연대 군산시 지회를 방문해 벽지 도배와 화장실 타일 교체 등 봉사활동을 펼쳤습니다.
군산 조촌동이 관내 복지 대상자의 건강관리와 개인방역 강화를 위해 코로나19 예방 소독 키트를 제작해 전달했습니다. 이것으로 군산 시정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